토트넘 호스퍼의 한국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티켓 예매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매 시작 5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는 스포츠클럽 내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경이로운 현상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되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까지 초청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이미 지난 3월 MLB 개막전 서울 시리즈를 주최하며 오타니 쇼헤이를 한국으로 불러오는 등 큰 화제를 모았고, 작년에는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를 한국에 초청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매번 해외 유명 스포츠 구단들을 초청할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내 팬들은 역시 될 놈은 뭘 해도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한국을 방문한 그해에 트래블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했고, MLB 서울 시리즈는 오타니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그의 데뷔전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쿠팡 플레이가 이번 여름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내한입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의 방문은 국내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뮌헨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감독 빈센트 콤파니의 부임과 함께 팀 내 입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하며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김민재와 같은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춘 수비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김민재는 이제 뮌헨 수비진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한국 팬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한 경기의 흥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 손흥민 선수의 존재입니다. 이번 쿠팡 시리즈의 티켓 예매는 역대 어떤 경기보다도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과거 맨시티 내한 당시에도 티켓이 빠르게 소진되었지만, 이번처럼 예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맨시티 경기 티켓팅 당시 예매 대기열이 2만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해 이번 토트넘과 뮌헨 경기의 티켓팅 대기열은 무려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관심은 단순히 토트넘과 뮌헨이라는 클럽의 명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의 빅6 클럽 중에서도 세계적인 인지도나 해외 팬층이 가장 부족한 편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작년 뮌헨이 맨시티와 함께 일본에서 프리시즌을 가졌을 때 관중석의 대부분이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었고, 뮌헨 팬들의 숫자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가 작년 맨시티 내한 경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에 한국 선수가 참가하니 당연히 인기가 많은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호주에서 열린 토트넘의 친선전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호주에서 축구는 크리켓과 럭비에 밀리는 2등 스포츠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이날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전석 매진되었고, 이는 호주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도 아닌 친선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관중을 모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7골을 넣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관중들은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손흥민 선수의 팬서비스를 기다렸습니다. 과거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태국 축구협회장이 손흥민 효과로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은 한국 방문 직전 일본에 들러 친선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 역시 현지 일본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순식간에 전 티켓이 매진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해외 유명 클럽들을 초청해 경기를 개최해왔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방문한 클럽들 중에는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 세계적인 빅클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토트넘의 명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다른 빅클럽들 대신 토트넘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 때문입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현재 토트넘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일본 주최 측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손흥민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번 이벤트 경기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전담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일본 방문으로만 약 1천만 파운드, 한화 약 170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한 지출이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해외 초청을 받지 못하고 국내 하위리그 팀들과 친선전을 가졌던 토트넘이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러한 토트넘의 성장에는 손흥민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성적은 물론이고 상업적 이익까지 모두 손흥민에게 크게 위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 우리는 손흥민이 가진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손흥민의 가치에 비해 그가 토트넘에서 받는 대우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톱클럽의 주전 선수들이 받는 25만에서 3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검토하면서도 재계약 없이 현재의 조건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현지 토트넘 팬들조차 구단의 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기여한 바를 생각하면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프리시즌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축구 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의 발전과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동시에 이는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축구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어 한국 축구의 발전과 함께 축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대화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이는 한국 축구 시장의 성장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클럽들이 한국을 프리시즌 투어 목적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 축구 시장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소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선수들의 플레이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면서 한국의 어린 선수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자국에서 펼치는 경기는 국제 축구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이는 한국 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경기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켓 판매, 중계권, 광고 수익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스포츠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의 과제를 재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기를 치르면서 한국 축구의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계는 국제경기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클럽들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맞춰 경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향후 더 큰 규모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의 활약은 이번 경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기력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젊은 선수들과 한국의 유망주들이 맞붙는 장면은 향후 한국 축구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축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은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은 단순한 친선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한국 축구의 발전과 글로벌 위상 제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